네, 안녕하세요. 최동현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5월 6일 날 수요일 강의인데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저랑 한 2주 정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도 또 이제 수업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허락을 해줘서, 수업하는 영상도 하나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 이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저랑 만약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면 저는 똑같은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고, 또 친구들이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줘서 또 이런 강의가 또 진행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현중 선수라는 제가 좀 눈여겨보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한국 학생은 맞거든요. 한국 학생은 맞는데 지금 한국 리그에 뛰는 게 아니라 미국 그 대학 리그를 뛰고 있는 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농구 선생을 한 15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니까는 우린 농구라는 종목에서도 NBA에 한번 우리나라 선수가 한번 뛰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제 나올 시기도 됐고, 물론 이제 하승진 선수나 몇몇 선수 도전을 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현중 선수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가 지금 어, 좋은 지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계속 그 친구에 대한 영상을 계속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이제 곧 몇 년 안에 아마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NBA 리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봐요. 어, 그 여러분 커리 선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스테반 커리 선수가 뛰었던 대학에서 지금 뛰고 있고 스테반 커리 선수를 길렀던 그 감독이 이현중 선수를 지금 지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중에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5월 6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앞전에 저희가 첫째 주 제가 영상을 3월 16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때 처음 영상을 한번 올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드리블 기초에 관련된 얘기, 제가 모세라는 그 친구가 보였던 영상, 그 동작들을 이 친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담았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은 아마 그때 했던 내용들의 플러스 알파가 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몸 풀고 있어요. 공 잡지 말고 계속 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처음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처음 고개 들고 할 때는 고개 들고 그냥 앞을 보고 몸 풀 때도 계속 공을 튀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리듬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전혀 어색하진 않잖아요, 그죠? 진짜 해줘야지. 응. 지금 봐봐 놀다 봐봐 이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나한테 걸어가는 거야. 그냥 걸어가자 이렇게. 지금 내 그런 거리란 말이야. 가서 터치하고 풀어줘라. 이 상태에서 드리블만 하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해. 드리블 칠 때는 이런 거.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둘, 리듬이. 하나, 둘. 이 자세잖아. 그러면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똑같이 하고, 손가락 똑같이. 드리블 칠 때 내가 걸어가거나 뛰는 동작이 달라지면 안 돼요. 뛰는 동작이나 걸어가는 동작이 드리블 칠 때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드리블 칠 때는 이 리듬이랑 밸런스가 좋아야지 실제 경기장에서 자, 상대방이 다시 우리 공을 플레이. 획득을 할 때도 내가 잘 이렇게
그렇지. 되지 않고 오케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이 빨리 훨씬 될 수 좋아졌다. 있어요. 그렇지. 더 편안하게. 예, 좀 앞에 모습이랑 지금이랑 훨씬 낫죠. 왜 그러냐 그러면 전력 두 개. 앞에 때는 공 드리블이 낮았어요. 터치하고. 공을 처음 때 높게 전력. 갔을 때 승리하지. 것보다 더 높게 치는 게 제일 자, 좋아요. 라스트 하나.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스피드를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 공격씨가 더 가야 돼. 이 동작은 공격수가 왜 더 가야지. 연습하냐 오른손 그러면 왼쪽에 쑥 더 밀어. 지금 공을 좌우로 바꾸는 동작이 있잖아요. 제가 저는 사실을 오른손 연습을 많이, 왼손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또 오른손 연습을 많이 시키고 기초 드립을 많이 연습시키고 난 다음에 양손 드립을 연습을 잘 안 시켰거든요. 근데 많은 영상을 보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 농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드리블 하나를 얘기하려면 체인지 드리블 있지 않습니까? 그 체인지 드리블 나중에 또 영상이 나올 텐데 그 오른손하고 왼손으로 공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동작 연습이 돼야지 사실 그 체인지 오브 디렉션, 그러니까 체인지 드리블이라든지 뭐 백 드리블, 턴 드리블이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 예를 들면 왼발, 오른발 정말 잘 쓰죠, 그죠? 어릴 때부터 그 양쪽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뭐 차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농구도 양손 드리블을 연습을 해야지 내가 오른손잡이랑 오른손만 연습하면은 나중에 그 기술 드리블 하게 되면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공을 바뀌잖아요. 그럼 100% 실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연습을 해서 오른손 왼손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연습 있죠. 그냥 퉁퉁퉁 바꾸는 연습이요.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다음에 이제 뭐 오른손에서 왼손이 공이 가고 왼손에서 오른손이 오더라도 큰 거부감을 안 느끼게 되는 거죠. 쑥, 그렇지. 응. 자, 이제 공 두 번만.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땅, 쑥 보내고. 손목으로 공을 땅, 탕 쑥 튕겨줘야 보내고. 그래 공이 땅, 바운드에서 쑥 올라온단 보내고. 말이에요. 그렇지. 이 연습반부터 오케이. 열심히 1, 2, 자, 이제 3, 한 번만 해. 4 하고 바꾸고 1, 2, 3, 완드리블. 4 하고 바꾸고 이렇게 잘 땅 되면 이제 보내고. 땅 땅 보내. 보내고. 자, 땅, 몸을 땅, 같이 두 번. 웨이빙 시켜봐. 그 다음에 잘 되면 옆으로, 땅 좌우로. 두 번, 하나, 땅 둘. 두 번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연결. 이렇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셔야 땅. 단계적으로 연습할 때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안 되면 지금 공 봐도 돼. 공 봐도 돼. 물론 이제 난 잘 됩니다. 공 봐도 그러면 돼. 바로 연습해. 되면 이제 공이 들어야 돼. 너는 공을 더 집어넣어. 키가 크기 때문에 공 더 많이 보내줘야 돼. 옳지. 자, 지금 더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거를 영상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양 어깨만큼 발을 벌리면요. 요 발 사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공립 바운딩 이렇게 되라고 지금 연습을 돼 있어요. 연습이.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뭐 대학생들은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사가 되거나 또는 이제 티칭을 해야 될 입장에서 가르칠 때는 어, 제가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개발한 아니면 발견한 티칭법은 뭐냐 그러면 오른손으로 공을 튀길 때는 다리를 벌려 있잖아요. 오른손 튀길 때는 왼발 앞에다 공을 튀겨주라고 애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 바운딩 이 크게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습이 효과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크게 바운딩 시키려고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치면은 왼발 있죠. 왼발 쪽에 바운딩. 그리고 왼손 드리블 치면 오른쪽 발 앞에 바운딩 시키고 그렇게 애들한테 지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넓게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V자 라인 크게 그려져요. 이거 지도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보면은 그 전문가들은 손목을 힘을 줘가지고 바운딩을 탕탕 올라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거나 또는 지도자가 돼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힘이 없는 여학생이나 어린 학생일수록 이 손목을 써서 바운딩을 튕겨 올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을 밀게 돼. 그러면 공이 또르르 굴러가 버려요. 이 동작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키 큰 옆에 이제 흰색 마스크 친 친구 몸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어져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좌우로 하면서 오른손 드리블 칠 때는 왼발 앞에,
왼손 드리블 칠 때는 오른발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치게 되면은 이 동작이 훨씬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땅. 아까처럼 하나, 자, 둘, 셋, 이번에는 넷 바로 가야 돼. 해서 그렇죠. 이제 두 바로 가야 발치고 돼. 뛰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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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그렇지. 합니다. 그렇죠. 저 동작. 자, 이때는 잠깐만. 이때는 왜 저렇게 왜 현상이 설명 생기냐 그러면 들어보세요. 손을 미는 게 아니라 바닥을 땅 쳐줘야 돼. 손목을 바닥을 딱 쳐줘야 돼. 그리고 공이 올라오지. 고. 지금 희생 친구 공을 놓쳤죠. 그렇지. 천천히, 아까 천천히. 손목으로 참 천천히. 때리는 그렇지. 동작이 약하다 천천히. 보니까는 이게 손목으로 바닥을 때리고 자, 조금 손에 익는 사람은 조금 여기서 이제 천천히 이제 스피드 올려가야 되는데 천천히 대면서 스피드 올려야 된다. 둘, 셋, 넷. 그렇지. 레거스로. 자, 되는 사람 이제 고개 들어봐. 되는 사람 고개 들어봐. 자, 요 동작에서 그 기술 드리블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게 레거스로예요. 발 사이로 집어넣는 동작인데 그냥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박자에 반대발이 나와요. 오른손으로 할 때는 왼발이 나오고요. 왼손 할 때 오른발 나오요. 그러면서 자세 숙이면서 우리가 아까 탕탕 치는 동작 있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원래는 그 유소년 농구 지도자들 보시면 아이들을 특히 제가 어느 영상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안경을 써요. 그러면 이 밑에 안 보여요. 옛날에 허재 선수, 지금은 뭐 유명한 이제 프로팀 감독 하시다가 지금 이제 예능 프로에 좀 자주 나오시던데 그분 일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이제 드리블 연습할 때 그런 안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 영상 보니까는 외국에는 그런 이런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이 이게 가려 있어요. 밑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칠 때 땅을 보지 말라고 하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 그때 허재 선수는 여기다 마분진가 이렇게 딱 자기가 만들어서 공을 보지 않고 드리블 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배우실 때는요, 사실 그렇게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보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대신 천천히 적응되면서 점점 안 보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안 보게 되면은 드리블 연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흰색 마스크를 친 친구는 농구를 했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키가 커가지고 저기 엘리트 팀에도 스카우트돼서 쓸 정도로 했었는데 뭐 오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키가 크고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면서 계속 농구를 했던 거. 지금 대학교에서도 그 클럽에서 대학교 그 동아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친구고 검은색 마스크를 친구는 농구를 해본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지도를 하면 누가 습득이 빠를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검은색 마스크 친 친구가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흰색 마스크 쓴 친구는 자꾸 뭔가 동작이 밸런스 좀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 어릴 때부터 전문 교육을 받아서 성장했던 친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동작을 지적을 해주고 그걸 고치려 하다 보니까는 자기 몸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뭐 그래서 자꾸 이게 뭔가 삐걱삐걱 하는 거고 검은색 마스크 친 친구는 전혀 모르는 친구다 보니까는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육에서도 뭔가 이제 자기가 몸에 배어있던 습관을 그걸 빼고 고치려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바로 습관에 대한 무서움이라는 건데 지금 그런 차이가 사실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습관이 어느 정도 고쳐지게 되면 이 경기장에 가서 그 효율적인 농구를 하는 친구는 사실 흰색 마스크 친 친구겠죠. 왜냐면 그 구력이 상당히 오래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 백지 상태에서 전문적인 지도자가 좀 전문적인 코칭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단시간 내에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농구 좀 했던 친구들 보면 제가 대학에서 애들 좀 가르치면 제가 사실은 그 뭐 농구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지만 제가 소개하지 않으면은 제가 부산시 농구협회에 지금 이사를 하고 있고 지금 농구선수 생활 한 15년 했고 부산대학교 농구팀 뭐 매니저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계속 아이들을 지도해 왔었어요. 그리고 유소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여러 대회 가서 우승도 했던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문 지도자 쪽으로는 좀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좀 레벨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 농구 계통에서는. 근데 대학생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클럽에서
뭐지, 자기 동아리에서 좀 농구 좀 하는 친구들이 딱 가리키면은 저런 어떤, 좀 죄송합니다만 건방진표, 그런 어떤 액션들이 나와요, 보면은.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아, 저런 모습들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기초과정 티칭을 하게 되면은 좀 우습게 생각해요.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뭐, 이 정도, 너무 기초과정인데? 이래 되다 보면은 사실은 좀 좋은 결과를 못 가져가요. 사실은 저도 어디 가서 뭘 배우면은 제가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르쳐 주는 대로 좀 계속 배우면서, 아, 이거랑 이렇게 티칭 하시는 거구나. 아, 이거는 또, 아, 이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 레거스로 합니다. 빨리 누르죠. 자, 이번에 두 번만에. 이것도 두 번만에. 마찬가지요. 아니, 두 번, 드리블 봐봐. 하나, 땅, 둘, 땅, 셋, 넷, 레거스로, 발레리고, 레거스로, 아까 땅, 땅, 레거스로. 네. 오케이. 그 다음이 되면 한 번에, 그 레거스로 다음 하고, 되면 땅, 땅. 연습. 예. 지금 왜 그러냐면, 공이 바운딩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밀면 안 돼. 지금 봐봐, 손목 봐봐. 손목, 공을 이 때려. 동작에서 그래서 다 손목 올라오지. 탁 올라와야 돼. 자, 이제 너는 이를 완타임에 바로 들어가봐. 이를 밀어버리니까 공이 이를 쑥 땅, 흘러가요. 옳지. 튕겨서 또, 바로. 탕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 공이 탁 올라가지고, 그죠? 이제 왼발. 자, 중요한 거는 자세, 허리하고 무릎하고 다 낮아져야 돼. 그리고 손이 다리 사이로 쑥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저 공을 동작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다뤄야지. 오케이, 자 이제 벽에 붙어 볼래? 벽에 붙어서 가면서 저쪽에서 이쪽 가면서 해봐. 가면서. 자 나봐봐. 레그스루, 레그스루, 레그스루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천천히 헤이 고, 헤이. 공 올라와야지. 올라야지. 올라와야 돼. 공이 올라와야 돼. 땅, 땅, 헤이 또. 천천히. 이 동작이 쉽진 않아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연습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옳지. 또 가면서 한 발 가면서. 아니야, 한 발만 하면 안 지금 돼. 흰색 마스크 친 친구를 잘 그렇지. 보면은 한 발 또 바로. 자기는 오른손이 되게 자신 있는, 계속 오른쪽으로 잘하네. 하게 되는 거예요. 하프 이렇게 되면 전진. 효과가 전혀 없어요. 또. 저 친구는 지금 왼손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손 연습을 더, 연습할 때 왼손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드리블 중에서 우리 레그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좌우로 보는데 이게 체인지 드리블 동작은 아니야, 기초 과정이. 근데 원래 체인지 드리블은 기초 과정은 사실 차기 자세에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누가 뭐냐면은 디펜스가 손을 내밀는 거란 말이야. 손을 내밀는데 이렇게 체인지 드리블을 하면 스틸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밀었다 보면 당겨야 돼. 그래야지 스틸이 안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기초 과정을 가르치면 학생들 못 따라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손 바꾸는 거야. 요거까지 제일 좋고 요것만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실 체인지 드리블은 아까 제가 팔자로 이렇게 빼는 거 있죠. 저게 사실은 연습 방법이 정석이에요. 근데 저렇게 지도를 해보니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학생들도 잘 안돼요. 그래서 그냥 좌우로 하면서 바로 이제 체인지 드리블 하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연습했죠? 여기서 이제 콘을 지나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지나면 소금, 지나면 소금, 써. 여기서 중요한 거. 공이 먼저 가야 돼, 사람이 먼저 가야 돼. 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공이 먼저 가야 돼. 근데 지금 사람이 먼저 가면 안 되지. 예, 체인지 드리블이나 기능 드리블 할 때는 항상 공이 먼저 가야 돼요. 공부터 그래서 공부터 다시 해. 물론 엘리트 선수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대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지만 기초 과정 배울 때는 항상 공부터 보내고 몸이 따라간다는 식으로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공부터 끝. 천천히 지나가고 편하게 땅. 자, 그렇죠. 땅. 바로 출발. 뒤에서 뭔가 출발. 좀 나오는 거 같죠, 동작이, 그죠? 안전하진 않지만. 자 이번에는 이제 자세 낮춰야 돼. 자 준비 고. 리듬은 땅, 검은색 다운. 마스크 있는 그렇지. 친구가 땅, 더 다운, 좋아 보이죠? 왜 땅, 그러냐 그러면 다운. 처음 배우니까 그래요. 출발.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자 다운할 때 공도 낮춰야 된다. 그렇지. 공도 낮게. 공 낮게. 그렇지. 잘하게 흰색 마스크 친구 잘해. 같이 배워놓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스피드 올려야 돼. 자, 이제 스피드 자 이제 되면 스피드 올려야 돼. 점점 그리고 끌어올리셔야 잠깐만 여기 돼요. 와봐.
몸만 다운되는 게 아니라 공도 같이 다운돼야 돼. 체인지 드리블은. 그래야 안 뺏긴단 말이야. 이제 스피드 올려야 돼. 앞을 보고 해 이거. 다운하실 스피드 때 올려. 약간 허리가 올리고 아니라 빠르게. 무릎을 얘기해요. 런. 뛰어야지. 스톱. 다시. 그 아까 했던 거잖아. 얘 뛰어야지. 이제는 바로 공을 넘겨봐봐. 바로 고. 하면서 바로 넘겨. 바로 넘겨. 그렇지. 바로. 그렇죠. 고. 네. 바로. 고. 자, 이제 바로 체인지 낮게. 드리블 조금 완성되는 것 같죠, 그죠? 바로 넘겨. 바로. 그렇지. 바로. 자, 요 상태에서 잘한다. 이제 달려가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신라대학교 학생 2명이 왔었는데 그 저번 주에 왔었어요. 와서가지고 그때는 이제 영상 촬영을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자기들 얼굴이 나온다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양해를 구하니까는 마스크 끼워서 했어요. 아마 여러분 누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고마운 거는 본인들이 이제 멀리 살아요. 멀리 사는데도 이제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오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이쁘고 또 그래서 1시간, 2시간 그래, 학생들이 뭔가 자기 시간을 내서 배우고자 열정을 하면은 선배 입장에서는 놀라운 뭐 건 이제 어쩌면 제가 일찍 결혼해서 여러분들 저희 아들도 있으니까 딸도 있을 텐데 그런 그래서 지금 느낌이 있어요. 드리블을 그래서 뭔가 젊었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막 노력하는 모습 되게 이뻐 보여요. 뭐라고 보고 싶고. 자세는 자기가 편한 자세 잡으면 돼요. 이건 이제 업그레이드 된 방법. 중요한 예. 거는 나는 오른손 잡여 있잖아. 근데 오른손을 잘 쓴단 말이야. 하지만 왼손이 문제예요. 나는 오른손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왼손 잘 안 돼. 그러면은 오른손 가지고 왼손을 맞춰줘야 돼. 보세요. 처음에는 편하게. 자, 이 연습이 중요한 건 공 선택할 때 공 사이즈와 그다음에 공 압력이 거의 비슷한 공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하나가 보겠다. 저거는 기초 과정 같지 않죠,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좀 되는 선수, 되는 친구들은 이런 연습을 계속 해주면 오른손 왼손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져요. 자, 요 연습이 이제 사실은 저 드리블에 있어서 좀 상급자 과정이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와볼래? 자, 오른손으로 왼손을 시작. 천천히. 맞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지. 오른손으로 왼손 맞춰줘야 돼. 확실히 처음 하는 친구들 잘하죠. 오른손에 힘 들어가면 안 돼. 오른손에 힘 빼고 왼손에 힘 줘야지. 왜냐 그러면은 너 자세가 늦었다. 좀 더 친구는 잊었어.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친구. 더 잃었어. 주로 오른손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왼손이 전혀 더 지금 잃었어야 돼. 밸런스가 너무 앉지 마. 공 강하게 뚫어. 그렇지. 처음 하는 됐어. 친구 처음 하니까는 자, 왼손에 신경 쓰세요. 왼손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신경 왼손. 땅. 이 친구 지금 공 선택이 좀 다른 것 같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750이고 왼쪽에 있는 건 650이야. 네. 공이 안 맞았어. 그래. 양손 드리블 할 때는 되도록이면 공 호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아요. 6호는 6호끼리, 7호 7호끼리. 자, 딱 잘 되네. 그렇지. 오른손이 컨트롤해야지. 오른손이. 신라대학교도 그렇고 부산대학교도 잘하는 그렇고 괜찮아. 학생들 여러분 자, 체육 왼쪽.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앞으로 전진. 잘 배우는 것과 백. 잘 가리키는 것 그걸 좀 또 다시 제자리 공 컨트롤하고 제자리 지금 이 컨트롤하고. 방법이 과연 내가 자, 가르치는 오른쪽으로 친구들이 턴.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일까? 나는 연습을 자, 왼쪽 턴. 할수 있을까? 아니면 이 동작을 앞으로 전진.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앞으로 해주시면 전진. 좋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제 편하게 좌우로 허리 펴. 움직이고 앞으로 가고 뒤로 빼. 가고 들기 가지고 하는 됐어. 건데 이 정도 공 앞에 있어야지. 자, 예, 고! 이게 좀 쉽진 않아요. 퉁! 더 앞에! 공 횟수가 많다 봐라. 내가 있잖아, 봐. 너 공 횟수. 자, 지금은요, 무슨 연습이냐면 스피드 드리블이에요. 그런 거 스피드 드리블. 근데 3점 라인 따라서 가는 연습인데요.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은 사실 경기장에서 석공 외에는 크게 잘 안 쓰는데 경기장에서 실제로 농구하면서 쓸 때는 수비자가 있기 때문에 좌우로 막 몸 방향이 막 바뀌잖아요. 스피드 붙이면서. 그래서 요 3점 라인을 따라가는 연습이라든지 농구 코트에 원 있잖아요. 동그란 원. 그 도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해보면 알아요. 공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방향이 원형이기 때문에 공이 자꾸 빠져나가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볼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몸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습득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스피드 드리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을 당당당당당 치는 게 아니라 퉁퉁퉁 이렇게 치고 나가요. 그럼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이 튀기면서 계속 뛰어나가야 되는 동작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요 거리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은 하나, 둘, 셋, 네 번 만에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처음이에요. 키 크고 뭐 파워풀하고 이런 형들인데도 지금 안 되는 거는 몸에 아직 그런 습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공 바운딩이 몇 번 만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적어도 이 스피드 드리블 할 때는 공 바운딩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온단 말이야. 4번 만에 와봐. 4번 만에. 호흡하고. 자, 다시. 고, 퉁, 뛰어, 런! 헤이! 그렇지. 옳지. 느낌을 알았네. 공이 앞에 있어야 이제 되는데 느낌을 지금 알았는데 위에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쭉 공격수가 밀고 나가야 돼. 많고 컨트롤이 안 돼. 공 앞에 스피드 있어야 돼. 드리블이에요. 헤이, 가자. 스피드 드리블. 고, 밀고. 기능 드리블. 헤이! 아니, 헤이! 그렇지. 그냥 빨리빨리 놓는 안 게 아니라 잡았잖아. 퉁 쭉 밀고 되는데 나가야지. 오른손 한 번만 많이 더. 드리블 치는 거예요. 헤이, 이거 앞으로 공, 헤이, 앞에, 앞! 공 앞에. 파이프! 맞죠? 그렇지. 몇 번 했어, 드리블? 초등학교 4학년 4번 만에 와요. 하나, 둘, 네, 셋, 제가 네 번만에 가르치는 와요. 애들은. 4번만 해야 돼, 4번만. 헤이, 고! 헤이!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패스를 할 건데, 패스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슛, 드리블, 패스 세 가지는 다 연결돼요. 손목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잘하는 사람은 슛이 좋다는 얘기고, 슛 좋은 사람은 패스나 드리블이 낫다는 얘기야. 이게 다 연관된다. 패스를 볼 때, 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줘보세요. 또,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슛과 관련이 전혀 없어. 근데, 농구에서는요, 이 팔꿈치 있죠. 팔꿈치하고 팔꿈치가 펴지는 동작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엘리트 어릴 때부터 계속 했던 친구들은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한테 와닿지 않겠지만은 처음 배운 친구들에게는 항상 이 팔이요 계속 펴지는 연습을 많이 시켜 주셔야 돼요. 많이 펴지는 연습을. 패스도 그렇고 슛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원래 모든 관절은 굽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농구는 슈팅 던지는 동작이나 패스하는 동작은 펴줘야지 공이 힘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쭉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기초과정을 애들한테 막 가르치다 보다 하니까는 관절은 굽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굽히는 게. 그래서 연습할 때 계속 쭉쭉 펴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계속 운동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뭐 짧게도 탁 손목 힘으로도 날아가고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프로 농구라든지 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연습법을 선택하거나 좋은 지침법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매일 일어나서 하는 게 연습이고 매일 쭉 해왔고 뭐 선수 경력 10년, 20년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지침법이랑은 다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저렇게 쭉 펴져야 돼. 슈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습할 때부터, 패스 연습할 때부터 이런 연습을 해야 돼. 예수 이제 자, 뭐. 그리고 두 번째, 패스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캐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캐치를 할 필요는 지도자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방법 1박자들이지 야구는 1사 한다. 농구는 1사다. 자, 나를 좀 줘봐요. 자, 손을 끄면 당겨줘야 돼. 당기고 바로 나가야 돼. 그래서 손 뻗어봐. 손 쭉 뻗어봐. 쭉. 그렇지. 당기세요. 당기면 당기고 또 주고 밀고 또 쭉. 조 연습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 패스 연습할 때 캐치 연습부터. 근데 저 교사도 그렇고 저기 지도자도 그렇고 농구 패스 연습하면 패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캐치에 대한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죠, 그죠? 당긴 연습하니까 당겼다 쭉 밀죠, 그렇죠? 저런 연습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자세도 좋잖아요, 그죠? 당기고 쭉 밀고.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거. 내 어릴 때는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래 많이 가르치시는데 패스를 할 때 손목을 이렇게 뒤집으라고 얘기해요. 뒤집으라고. 이렇게 뒤집는. 고 여자들 트렌드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2014년도 그 캠프에서 보였던 제가 앞에 보였던 영상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공부 땅이 바뀔 건데 애들 가르쳐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초등학생들이나 처음 하는 사람은 공을 찍게 돼요. 이 동작 자체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2014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영상이다 보라고 했던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이 슛 드리블 패스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손목을 써서 이렇게 쭉 밀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닌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 티칭법을 계속 적용을 해봐요.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 적용해보고 중학생 적용해보고 여학생 또는 중학생 적용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르쳐야 되는 대상들은 기초과정을 하는 친구들이지 그 뭐 어느 정도 농구 레벨이 올라간 친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공을 땅에 찍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은 공은 회전이 있어야지 힘이 쫙 실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캐치해서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뒤집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집으라고 또 지도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뒤집으려고 팔꿈치를 벌리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뻗으면서 손을 뒤집어와 이 손등을 만나게 해볼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돼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거기 영상에서는 슈팅에서 손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지도법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근데 어느 정도 농구를 어느 정도 6, 7개월 정도 하고 1년 정도 했던 친구들, 어느 정도 슛을 던지고 드리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지도법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냥 대상에 따라서 어떤 지도법을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되는지는 교사가 되든 여러분 지도자가 되든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동작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르칠 대상 또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연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게 티칭법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니까는 내가 내린 결론은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좋을 것 같다 생각. 왜냐면은 손목 스냅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공을 땅에 찍어도 바운딩 패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처음 하는 사람 저게 안 돼요. 땅에 찍어버리게 돼요. 손목을 땅에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또. 아마 제가 대학에서 여러분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칠 건데 이렇게 배워서 내가 학교 가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슛하면 된다. 저런 발 벌려갖고. 자 지금 패스가 정말 좋아지셨거든요. 이렇게 했죠? 슛하고 또 연결돼요. 왼쪽 따라가는데 역시 연관성이 있다 그죠? 손목에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바운드 패스 똑같이 오늘 두 가지 할 건데 체스트 패스하고 바운드 패스. 자 바운드 똑같아요. 바운드 패스 손목 써야 돼요. 아까 그렇게. 자기 발이 아니고 내 발. 친구 발.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나 여기 찍어버리면은 디펜스가 있다가 스틸을 하기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근데 공을 깊숙이 넣어버리면은 스틸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넣어야 돼. 바운드 패스는 앞에 받는 친구 발 앞에. 예, 저 친구 발 앞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던져주셔야 돼요. 그렇지. 좀 힘이 실려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 발 나가면서. 자, 체스트 패스. 손목을 딱 밑으로. 자, 캐치 연습 신경 쓰고. 끌어당기고. 여러분들이 봤을 땐 자세가 누가 좋은 것 같아요? 가슴 정확하게 줘야지, 정확하게. 그렇지. 자, 바운드 패스. 지금 서로 지금 공인을 못 잡고 있는데 힘만 힘들어하지 마. 쭉 밀고. 그렇지. 또. 지금 저 흰색 마스크 친 친구는 사실 패스의 스냅을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스냅이 신경 쓰다 보니까 팔꿈치도 벌어지고 자세가 어정쩡하게 된다. 나가면서 더 쑥 굽혀야지. 마스크 친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자세가 맞아야지. 편안하게 하니까 자세가 지금 달라지잖아요. 정확하게 줘, 정확하게. 잡고
자, 이거는 빼고, 원핸드 패스예요. 그렇지. 앞에 수비자가 서 있을 때 가정하에 체스트 패스하고 바운드 패스가 옆구리에서, 수비자가 옆구리에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수비자를 왼손이 피해서 전혀 안 하는 패스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원핸드 천천히, 패스랑 천천히. 그다음에 발 모았다가 빼면서. 언더 패스인데 지금도 지금은 왼손 봐봐. 원핸드 패스.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감 갖고 해야 돼, 왼손도. 빼고, 쭉. 그렇지. 그렇죠. 빼고, 쭉. 오른쪽 자신 있게. 오른발, 자, 빼고 왼쪽 쭉 밀어. 왼발. 왼손 왼발, 오른손 오른발 그런 식으로 옆으로 빼서 쭉. 그러니까 앞에 수비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수비를 바운드로 피해서 한번 줘봐, 바운드로. 주는 거, 수비를 피해서 그렇지, 주는 거예요. 바운드로. 방법은 똑같아요. 이걸 쭉 밀어야지. 그렇지. 원핸드 패스, 원핸드 앞에 바운드 수비가 있다 패스. 생각하고 가상으로 빼고 패스. 지금 두 친구 다 팔꿈치가 쭉 빼고 펴지는 패스.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쭉 펴야 된다. 지금 그 연습. 천천히. 자, 쭉 올려서 지금 딱 슛 찍으면 연습. 돼. 이거 저번에 한번 연습 올려서 보여드렸는데 땅. 오케이. 그 손목 연습을 먼저 하고 지금 슛 연습. 앉았다가 쭉 올려. 아니지. 올려놓고 땅에 찍으라고. 위에서 지금 손목 스냅 찍는, 연습하는 거기 손목으로 때문에 찍는 쭉 연습하는 올려놓고 기초 과정이 땅으로 옳지. 저렇게 찍어야 돼. 그럼 이제 앉았다가. 손목 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자, 예, 이제 저런 슛 식으로. 던져볼래? 링 쪽으로. 골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천장하고 지금 골대가 낮기 때문에, 저 앉아서 스냅 연습만 해봐. 앉았다가, 탕. 그렇죠. 오! 엄청 좋아졌죠. 엑셀런. 아주 좋아졌죠. 처음 이날 이 두 번째 지금 뭐 와가지고 폼 잡아야지. 나오는데 이 폼이야. 왼손이 지금 따라가잖아. 진짜 슈폼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옛날 거 버리고, 배운 대로. 앉았다가. 그렇지. 다음 그렇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친구들 좀 더 가까이 만나는데 가볼래? 좀 더 가까이. 아마 야외 너는 천장 맞을 한번 수밖에 가고 없어. 싶어요. 타점이 높아가지고 천천히 탕 가면서 아니 가만 가지마 가지 말고 다시 잡아라고 던지고 다시 잡아봐. 자, 슈폼을 자, 배울 돌렸어. 때는 왼손 봐, 왼손. 하나, 내려와야지. 둘, 셋 정도 자기 아니 폼을 직접 왼손 딱 오는 그렇지. 게 하나 그 오른쪽 공부를 꺾고, 하고 그런 거 둘, 필요 없이 던지고 됐어, 자기 됐어. 자세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슈품 고치는 거 가장 좋은 거는 자 던지고 난 뒤에 가만 있어. 내 폼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해봐. 어유. 이 친구는 좀 너무 됐어. 좋다. 자 몸의 이런 중심이 거 앞으로 너무 쏠리면 안 좋지 않아? 된다. 네, 손목 스냅 힘도 좋고 어느 가만 있어, 데도 좋고 가만 있어. 손 봐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 둘, 오 됐다. 바꾸고 자기. 자, 이 동작은 이제 사실은 자, 기초하는 고. 친구들이 잡고 배우기 힘든 하나, 왜냐면 둘, 스텝이 그렇지. 조금 더 나가도 된다, 스텝이 오른발. 들어가요. 오른쪽에서 올라와서 왼발 오른발, 왼쪽에서 올라와서 천천히 오른발까지 뛰어오면서 이게 얼마나 잡고 쉬워요. 하나, 둘. 이제 하나 둘 동안 잡는 동작이 쉽지 않아요. 원래 이 동작 하기 전에 슛 공 영상을 없이, 보신 분들은 공 없이 지금 라인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갈 때 왼발 오른발, 왼쪽으로 갈 때 오른발, 원투 공 스텝 없이 잡아서 움직이는 동작 너무 하고 난 비참하면 안 뒤에 돼요. 이 그리고 이 동작으로 스텝은 넘어가면 훨씬 좋아요. 점프슛은 전부 다 캐치해서 타점에서 슛을 쏘거든요. 왜냐면 스텝을 못 잡는 게 캐치에서 하나, 둘, 하나, 땅. 요 동작이 사실 안 쉽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이들은 하루 기초과정 가르쳐 보니까는 자, 친구도 뛰어와서 사실 안 잡고 쉬웠어요. 잡고 하나, 더 나가야 돼. 요거 제가 그날 가르쳐 줬거든요. 자, 이제 반대로 해봐. 원투 반대로. 스텝을 잡으라고. 여기서. 그러면 너 거기서. 좀 이제 스텝 어떻게 되지? 명확하게 잡혀지는데 그렇지, ON이 바뀌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지 않으면은 먼저 스텝을 원세트 잡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ON이 오른발이 더 나오고 왼발이 뒤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왼발이 앞으로 나오면 안 돼. 해봐. 천천히 해봐. 뛰어 올라와서 공 주면 이거는 제가 잡고 설명 안 할게요. 하나, 둘, 왜냐면은 좋았어. 지금 왼발 이 나왔잖아. 친구 지금 왼발 나왔죠. 왼발이 앞으로 요 나가면 안 얘기거든요. 된다고. 지금 봐봐. 반대방인데 오른쪽 하나, 네, 봐봐. 왼발 왼발 나가면 안 뒤에 되잖아요. 뒤에 있어야 그때는 된다고, 뒤에. 왼발을 뒤에 놔두라는 얘기거든. 고. 이거는 사실은 잡고 조금 잡고 업그레이드된 하나, 둘. 그렇지 수준이라서 됐어. 너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슛 확률 사실 학교에서 또는 기초과정 스텝 잡는 거 가르치는 보니까. 애들한테 스텝까지 요구하기 잡고 하나 안녕히 다시 과정은 아니라고 봐야 돼. 지금 급하면 하지만 안 돼. 대학생이기 배울 때문에 때는 천천히 미스 되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스피드이 빠르기 때문에 헤이 좀 천천히 진도를 좀 올라와봐. 빨리 나가는 거예요. 빨리. 오wen 잡고 줘. 잡고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잘했네.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거. 저한테 많이 농구를 배워서 이제 학원에 가고 또는 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교 때는 교수님들이 그 농구 하는 법을 가르쳐 줬지 학생들을 지도할 때의 어떤 지침법을 지도해 준 적이 없어요.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모든 과목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농구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하는지 뭐 기술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그분들이
초등학생 가르칠 때, 중학교 가르칠 때, 또는 뭐 기초과정을 가르칠 때 이런 대상자에 따라서 어떤 지침법이 달라진다든지 뭐 이렇게 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는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걸 애들한테 지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땐 스트롱 강했잖아요. 대학생 때. 근데 여학생을 가르칠 때, 또 2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농구를 가르치는 경우가 생겼어요. 어떻게 제가 배웠던 걸 그대로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대학에서 저는 이제 걱정인 게 그런 게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돼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또는 어떤 지도자로 갔을 때,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는 대상자들, 이거 축구 농구를 떠나서 모든 종목을 다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래? 내한테 배운 대로 가르칠래? 그럼 그 친구한테 그 배운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여러분 대학생이기 때문에 맞게끔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로 농구를 좀 배우고 난 뒤에 이대로 그대로 배운 걸 갖다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나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운드 패스, 체스트 패스 연습할 때 저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가르칠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배우고 난 뒤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학생이 전부 공을 바닥에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울 때는 이렇게 습득을 하고 이 티칭법이 과연 학생들한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사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아이들 지도하실 때도 내가 중학교 1학년 애들 가르치고 중학교 2학년 가르치고 3학년 가르칠 때도 있고 또는 농구를 좀 하는 동아리 지도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클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농구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던 농구팀이 있고 처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체스트 패스를 가르치고 똑같은 드리블을 가르칠 때도 티칭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다. 그래 여러분들이 훌륭한 주도들,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드립 없이 천천히. 저번 주에 했다 그죠? 아닌데 내가 스텝 어디서 잡으라고 그랬어? 첫 이거 스텝을. 사실 저번 주에 한번 그렇지. 수업을 그 했던 안으로 들어가면 안 거였거든요. 된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리마인드 시켰는데 처음엔 드리블 하나, 옵션이 둘. 좋아요. 너는 더 뒤에서 잡아도 돼. 키가 크고 스텝이 길기 때문에 자 중량 손 쭉 뻗어서. 또 자, 농구 했던 친구는요. 이제 하나, 탄력도 둘. 상당히 좋아요. 저런 친구들 지금 자세 다 에어볼 좋아. 때는 마지막 자기 심장을 살짝 최대한 놔야지 이렇게 이제. 쭉 날라든다. 빨리 가서 스텝 밟는 거 보세요. 하나, 둘. 쭉 그렇지. 날라가죠. 오케이. 그죠? 그렇지. 더 뒤에서 밟아서 내가 돼요. 키가 크고 점무 좋잖아. 그거 이용해야 돼. 3점 라인에서 밖으로 쭉 날아가도 된다니까. 오케이. 자, 제가 이 레이어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왜 스텝을 뒤에서 밟으라고 그럴까요? 링이랑 먼데 저 친구는 탄력이 좀 키가 크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유리하다. 뭐 좋은 정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을 모아서 제일 처음 가르칠 때는 이제 그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그 자유투 던질 때 보면은 이 옆에 리바운드 라인 보면 진한데 지금 흘러 들어가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첫 발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기초 과정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아이들 보고 스텝을 최대한 멀리서 잡고 쭉 날아가 보라 그러거든요. 최대한.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이 왜 처음에 가까이 잡으라 해놓고 뒤에 잡으라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 지금 이 상황이 농구 시합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러되면요. 스텝을 멀리서 잡아서 첫 발 잡아서 붕 날아가다 파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유투가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스텝을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드리블 치거나 좀 더 가까이 가는 동작에서 파울이 이루어지면은 사이드 아웃이 돼요. 그게 사실은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가르치는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대회 나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지도를 해요. 이해를 시켜줘요. 왜 스텝을 빨리 밟는 게 더 유리한지.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 첫 스텝 밟고 농구에서 첫 스텝 밟고 이제 파울이 이루어지면은 두 번째 스텝하고 내일까지 올라서 그거는 연결 동작이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면 바스켓 카운트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스텝을 갖다가 더 가까이 잡으려다가 파울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사이드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은 너희들이 해라고 하는 건데 요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초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뭐
클럽을 가리키는 지도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지도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이 차이점이 아주 미미한 차이점이지만은, 그 지도법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처음 배우는 마지막에 친구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냥 들고 있어. 마지막 살짝만 나. 해요. 다 그 배우고 왜냐면 나면 너무 빨리 나와서 이제 그래. 금방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조금 더 멀리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날라든 가지고 있죠. 너 뒤에서 잡아도 그런 연습을 되겠는데. 적용해 줬던 거죠. 살짝 나야 돼. 아직 몸이 안 익어서. 드리블 레이업 출신 지금 그래, 드리블 키를 없죠. 자꾸 이용해야 돼. 드리블이 안 되면 농구는.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처음 자, 배울 때는 이제는 그냥 자, 드리블 봐봐. 지금 달려가는 스피드가 있잖아. 그 스텝도 있고 탄력도 있다면 거기다 손까지 강하게 주면 안 돼. 살짝 나야, 진짜 살짝 나야, 손목만. 너 드리블 해야 되지. 강백 슬램덩크 많아 그죠? 아니, 그리고 더 이야기 뻗어봐. 나와 내리면 더 있어요. 뻗어봐. 쭉 더 뻗어봐. 벌처럼 드리블 날아서 해봐. 나비처럼 논다든가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살짝 세단 놓으라니까. 얘기예요. 자, 이 친구 놓는 거 보세요. 그죠? 살짝 놓죠, 그죠?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지. 어디 맞춰야 돼? 백보드 맞춰야지. 백보드 저 모서리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못 넣는 것 또는 학생들이 실수해서 못 넣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살짝, 살짝, 배우는 살짝.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지도하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다. 지금 계속 못 넣고 있는데 저희가 세게 지금 나서 그래. 상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죠. 원래는 그렇게 배우는 거라. 천천히.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레벨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신 조금 더 살짝. 그래. 다 빼야 돼. 저 감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힘 빠져, 힘 빼. 부드럽게 힘 빼고. 이제 자기가 안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빼야 되는지를 힘 빼고. 그렇지. 이제 감을 잡았죠, 그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 또 라이트하고 가서 배웠고, 라이트 손 바꾸는 것도 했었고, 뭐 레드스 다 있잖아.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거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응용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뭐 우리 요거 배웠잖아요. 요거 배웠잖아요. 그럼 그거를 응용해서 내려가면 라인을 따라가서 자,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어. 스페이스가 그걸 가져가서 딱 맞춰 내면 그렇지. 자, 오늘 제가 이 친구들이랑 한 거 중에 드리블 손 바꾸는 거 했었다, 그죠? 손 바꾸는 거 했었고, 레이업 연습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도자가 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섞거나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을 섞어서 해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왼손으로 따라가 수비가 따라올 때 내가 갑자기 자세를 바꿔가지고 레이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인데 그런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쭉쭉 가서 손으로 이 배웠던 동작, 그 배웠던 걸 갖다가 합한 거밖에 없어요. 연습 방법이. 그거하고 이 상태가 또 레거스로까지 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1차원적인 연습을 했잖아요. 드리블 왔다 갔다 하는 거, 손 바꾸는 거 했던 거.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차원으로 만들고 또는 3차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됐거나 뭐 그렇게 티칭하는 위치에 있었을 때. 그래서 다양한 연습 방법을 갖다가 1차원적인 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연습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 배웠던 거예요. 레그스로 왔어. 갔는데 수비가 왔어. 레그스로 하서 배웠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천천히 그냥 천천히 시뮬레이션에서 수비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공 바꾸고 내야 또 갔어. 갔는데 수비 있어. 레그스로 해서 또 붙이고 선배가 천천히. 아니지. 우리 라인 드리블 다 했잖아요, 그죠? 라인 드리블도 했었고 3점 라인 따라가는 드리블도 했잖아요, 그죠? 천천히 갔어. 나 올해 옳지 그렇지. 다시. 천천히 내가 시뮬레이션 따라갈 거야. 스텝 따라간다. 하는데 맞춰서 자세 바꾸고 옳지 그렇지. 내요. 자, 요거 연습할 거야. 좋죠, 그죠? 보내놓고, 그렇지. 해봐.
천천히. 이제 랩 다 와서. 들어가잖아요. 아무 잡아. 드리블 안 된다 지금. 그렇지. 땅. 자 이제 레그 스로하고 다 한번 다 섞어서 해봐. 자기 이게 사실 걸로. 기능들이, 이게 사실은 실제 맞추면 경기장에서 나온 다 연습 다 한 거야. 천천히. 치고 가다가 수비를 보내놓고 와서. 방향 전환해서 레이업으로 드라이빙 올라가고. 다시. 근데 우리 이거 연습했던 거잖아. 레그 스루도 그렇고. 천천히. 라인 드리블도 연습했던 거죠. 레이업도 연습했어. 털려도 돼 괜찮아. 와서. 그렇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얼마든지 그래,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배웠던 걸 모아 이렇게 섞어서 연습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니까. 그 여러분들도 훌륭한 이런 자 지도자가 손에 될수 조금 있다는 익은 사람은 이제 거죠. 스피드 붙여야 돼. 요렇게만 점점 스피드 연습해요. 붙여야 돼. 그러면 오늘 1차시 수업을 한단 말이야. 중심을 쑥 보내놓고 손바닥 그렇지. 연습했고 그러면 어우, 이제 두 빨리 번째에 하네. 가서는 이렇게 또 연결했어요. 그러면 오늘 1차시 수업 그렇지. 했잖아요. 뭐한 야 역시 시간 정도 수업 스승이 좋으니까 충분히 학생들이 잘하는 나오잖아요. 거야. 자 이거 그렇지. 뭐야? 자, 뭐지? 녹화가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아, 녹화되고 있구나. 지금 아까 제가 이현중 선수 얘기했다 그죠?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사실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유튜브를 막 뒤지다 보니까는 이 친구만을 집중해서 찍고 있는 저 유튜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저기 한국 선수인데 미국 대학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되게 유명했던가 봐요. 저는 이제 농구장을 떠나와가지고 잘 소식을 잘 못 듣고 있는데 상당히 유명했던 친구인가 봐요. 이 친구가 뭐 키도 지금 2m 2cm인가 그래요. 근데 되게 날렵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더 중요한 이 친구가 뭐 호주의 호주에서 무슨 그런 엘리트 애들이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캠프 거기 초청을 받았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국내 농구 리그보다는 자기 꿈은 NBA 농구 선수 NBA 경기에 뛰는 그런 훌륭한 최초의 한국 선수, 최초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호주에서 배우고 난 뒤에 계속 끊임없이 그런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았는가 봐요. 그러다가 어느 대학교지? 네, 기억이 안 나네. 그 커리를 가르쳤던 그 대학교 감독이 이 친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드도 보고 센터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야도 상당히 좋고 센터 플레이도 좀 할 수 있는 다양한 올라운드 플레이 어떤 기량을 좀 갖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친구를 보고 그 커리를 가르쳤던 대학 감독이 내가 너를 커리만큼 키워주겠다라고 해서 데려가서 지금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잠깐만 제 영상 사실은 이 어머님도 농구 선수 출신이고 아버님도 농구 선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뭐 유전적으로는 우수한 뭐 어떤 그 유전적인 기량은 좀 타고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고 잠깐만 제가 저기 뭐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잠깐만 좀 보고 올게요. 저기 이 어머님이요. 84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여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정아 선수라고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
아버지도 뭐 지금 3139에 계신 농구 부장님이시고 그러시고 지금 이 이현중 선수가요. 사실은 지금 그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NCAA 대학 리그죠. 거기서 지금 그 뭐라 그러지? 1학년 중에서 뭐 애틀랜틱 10 뭐 컨퍼런스라는 어떤 신인 베스트 5에 여러 번 뽑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친구의 기량을 지금 이제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 키가 지금 2m 1cm랍니다. 나이는 20살이고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데이비슨 대학교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스테반 커리가 이제 나왔던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저도 이제 그때 영상을 보면서 그때 19살 때인가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러면은 잠시만요. 저를 이제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예.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러면은 이 친구가 경기에 지금 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슛은 좋은데 디펜스가 너무 약하고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동양인이다 보니까는 체력적인 부분과 이제 파워풀한 부분에서 자꾸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잘 못 뛰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감독이 자기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는 이 친구가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 떠나서 어디 가면 열심히 잘하거든요. 또 그래서 역시나 이 친구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부족한 디펜스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계속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습량으로.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이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그 영상이 있는데 처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쭉 보면서 단시간 내에 빨리 성장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슛 거리감도 너무 좋고 슛 타이밍도 그렇고 이제는 뭐 그 슛만 가지고 이제 스테판 커리 하면 결국 3점 슛이잖아요. 근데 그 감독도 지금 널 스테판 커리만큼 키우겠다는 거는 3점 슛에 대한 그 인지도는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분 스타일은 좀 빠른 농구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현중 선수가 좀 따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초반에는 경기장에 참여한 시간이 점점 줄었다가 이제는 좀 많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 지금 1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4학년 되면은 이 대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는 평을 벌써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학년 치고 경기 참여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리고 보면은 3점 슛 던질 때 벤치에 선수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현상을 보고 그 아나운서가 저거는 저 친구가 얼마만큼 저 팀에서 3점 슛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친구가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좀 자랑스러운 거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게 결과로 이루어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현중 선수를 제가 처음에 그렇게 좀 높이 평가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쩌면은 NBA에서 뛰는 날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고 지금 평가를 내린 건데,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농구에서도 NBA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그리고 스테반 커리라는 어떤 그런 큰 선수와 같이 또 경기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또, 한국 선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2주의 신인 선수 있죠. 그 NCAA에서 매주마다 경기한 2주의 신인 선수에서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2차례나 뽑혔답니다. 그리고 최고 20득점 이상도 하고 지금 하여튼 뭐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가 봐요. 한번 다음 영상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영상 보도록. 죄송합니다. 녹화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네요. 뭔가 좀 해서. 예,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빠질게요.
이현중 선수의 안녕하십니까, 크블코트입니다. 오늘은 미국 NCAA 디비전 1 데이비슨 대학교에서 뛰고 있는 이현중 선수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이현중 선수의 스토리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아 저는 통계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현중 선수의 플레이를 분석했고 시즌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키가 2m가 넘지만 빠른 슛 템포와 정확성을 갖춘 슈터입니다. 이번 시즌 이현중 선수는 백업 멤버로 약 20분 동안 8.4득점, 3.1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쏠쏠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최고의 강점인 3점슛은 경기당 평균 3.8개를 시도하여 1.4개를 적중시켰습니다. 이현중 선수가 슛을 쏘면 벤치 선수들이 항상 일어날 만큼 이현중 선수의 3점슛에 대한 팀의 믿음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현중 선수의 공격과 수비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부분입니다. 이현중 선수의 공격 플레이는 주로 3가지 유형을 보입니다. 먼저 42%를 차지하고 있는 스팟업 공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스페이싱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 패스를 받아서 슛을 오르거나 바스켓을 향해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스팟업 공격 중에서도 대부분 캐치앤샷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7%를 차지하고 있는 오프스크린 공격입니다. 볼을 소유하지 않고 스크린을 이용하여 패스를 받은 후 공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커딩 공격입니다. 3가지 유형 모두 비트와 사실 커린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할수 공법이요 없는 잘 안 보였던 공격입니다. 사실 공법인데 데이비슨 대학교 이제 팀 전술 성장하면서 자체가 좀 저는 여러 가지 오프스크린, 방법을 커딩 좀 등을 터득하고 통해 있는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며 찬스를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데이비슨 대학교의 3가지 주 공격 옵션을 살펴보면 스팟업 27%, 오프스크린 12%, 컷 10% 순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농구의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의 특성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NCAA 대학 팀들은 스팟업과 픽앤롤, 트랜지션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공격 플레이가 두드러집니다. 마찬가지로 NBA에서도 픽앤롤, 트랜지션 그리고 아이솔레이션의 공격 형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농구 트렌드와 달리 이현중 선수가 이러한 공격 스타일만을 가져간다면 자신을 어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데이비슨 대학이 이현중 선수에게 정말 잘 맞는 팀일 수도 있지만 멀리 봐서는 이현중 선수의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NBA 많은 슈터들도 스팟업, 오프스크린에 의한 득점이 많지만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나 1대1 능력 그리고 픽앤롤을 이용한 공격 능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스스로 보여주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배인 커리는 대학교 시절 아이솔레이션 27.8%, 트랜지션 24.5%, 픽앤롤 9.1%로 이현중 선수와는 굉장히 다른 공격 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현중 선수의 롤 모델인 클레이 탐슨 선수의 대학 시절 플레이도 분석해봤습니다. NBA 진출 전인 주니어 시즌 아이솔레이션 23.5%, 스팟업 22.1%, 오프스크린 11.9%, 픽앤롤 10.8%의 공격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이현중 선수도 NBA 스카우터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선 단순히 스팟업에 치중된 공격 옵션이 아닌 다양한 공격 형태를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이현중 선수처럼 NBA에서도 스팟업 공격이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휴스턴의 로버트 커빙턴, PJ 터커, 타보 셀포로사, 클리퍼스의 패트릭 베버리, 멤피스의 앤서니 톨리버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혹시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일단 수비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휴스턴 선수들이 많습니다. 제임스 하든과 웨스트브룩의 공격이 위주로 이루어지는 팀이다 보니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힘을 써주고 공격에서는 스페이싱하여 두 선수의 킥아웃된 패스를 잡아 슛을 오르는 선수들입니다. 이현중 선수와는 스타일 자체가 다른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현중 선수의 수비는 어떨까요? 사실 미국 진출 때 몸싸움과 운동신경이 부족하여 걱정되었던 부분인데요. 수치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나타납니다. 수비 시 상대가 득점에 성공하는 확률이 32.3%로 나타나고 이는 상위 84% 랭크에 있을 만큼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게임을 보면 이현중 선수가 수비를 잘했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득점에 실패했다고 보이는 장면이 더 많습니다. 몸싸움에 쉽게
쉽게 밀리고 상대의 퍼스트 스텝에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아이솔레이션 수비에서는 상대의 빠른 발과 몸싸움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리고 본인이 노력한다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현중 선수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경기에서 얼마나 다양한 공격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NBA 진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시즌 이현중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현중 선수의 플레이나 슛폼이요. 플레이 탐슨이랑 되게 유사해요.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폼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슛이 상당히 좋긴 좋네. 정말 부드럽게 던지는 것 같아, 그죠? 몸으로 바운스도 크게 싸는 것도 아닌데 키가 큰 놈이니까 타점이 높아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몸싸움도 안 밀리네 이제. 야. 아, 사진 플레이도. 저렇게 잘라 들어가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플레이인데. 클레이 탐슨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죠? 플레이 좋네. 와. 야, 슛 좋네. 이현중 선수가 슛이 좋다 보니까 수비가 계속 오버가지고 앞에서 자꾸 잡다 보니까는 이제 코팅 뒤로 돌아서 들어가는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비의 위치를 보고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와. 이야.
이 자유투 던지는 모습이 탐슨 같죠, 그죠? 동작이 크레이 탐슨이 거의 비슷하네. 네, 이게, 네. 일단, 오늘 5월 6일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현중 선수가 한 5년 안에 아마 NBA에서 뛰는 최초의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뭐 최초는 아니지만 뭐 하승인 선수 있고 뭐 여러 선수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NBA 리그에 계속 풀로 출장하면서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 선수는 잘 없었단 말이죠, 그죠?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계에서 정말로 그 리그를 계속 소화하는 선수는 없었는데 농구 선수치고는요. 이현중 선수가 그런 선수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좀 고민이 되는 건요. 이제는 이 영상 수업을 더 이상 가져가서는 더 이상 계속 끌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5월 달에 현장 수업이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동작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과제로. 직접 농구장에 가서 드리블 연습하는 거 또는 아주 패스하는 거, 슛하는 거 그리고 레이업 슛하는 거 이런 영상을 제가 요구를 하면은 그걸 직접 해서 찍어서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론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또 수정해주고 해야 되니까요. 부산대학교는 이제 15명이라서 사실 야외 수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 체육관에서 좀 하기 힘들더라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야외에서라도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좀 진행하는 게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라대학교는 지금 곧 이제 학교에서도 어떤 결정이 있겠죠, 그죠? 하여튼 아직 코로나가 뭐 확실히 종식됐다라고 지금 얘기는 안 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서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뭐 과제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어, 오늘이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4월 29일 날이거든요. 오늘 두 대학 모두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역시 공부를 제가 첫째 주 과제 있잖아요. 과제를 다 보니까는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만큼 또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또 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공부를 좀 덜 했다 하시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스코어, 점수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은 좋은 성적을 당연히 받겠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요, 사실은. 이거 오늘 저 오픈북이잖아요. 어쩌보면은 제가 안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제했던 거 조금만 뭐 인터넷 찾아보면 정확하게 답을 다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코어가 잘 못 나왔다는 거는 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러면 내 노력이 좀 어느 정도였나라는 스스로의 좀 평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6월이다. 6월 13일 날인데 둘째 주인데 6월 13일 날 또 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는 여러분들 실제 이제 지금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휴대폰을 찍어서 뭐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올려서 그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계속 좀 지켜봅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5월 6일 수요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